업무 시간보다 야근할 때 일의 능률이 더 오른다. 퇴근할 때 눈치가 보인다. 이런 일들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혹시 가짜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던집니다. 네,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경영 필독서, 오늘 첫 번째 가짜 노동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가짜 노동은 이제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쁜 척하는 헛짓거리 노동. 이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바쁜 척하는 헛짓거리 노동. 두 번째, 열심히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성취 없이 그저 바쁜 일인 거죠.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발전에 도움이 없는 일, 결실, 의미 없는 작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가짜 노동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짜 노동의 심리를 보면 전혀 힘들지 않더라도 잔뜩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정체불명한 업무, 누가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이런 업무들이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바빠지는 거예요. 관리 조직이 늘어날수록 관리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늘어나고, 관리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늘어날수록 규정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규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우리가 파킨슨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노력을 엄청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업무 마감 기한이 길어져도 일을 끝내는 양, 일을 끝내는 시간은 똑같아져요. 어떻게든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타의 업무를 만들어놔서 불필요한 업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1년 주나, 한 달 주나, 거기에 필요한 1년을 줘도 1년짜리의 업무를 만들어내지, 1년 걸린다고 한 달보다 12배의 성과가 나는 게 아니죠. 넷플릭스의 최고 인사 담당자 패티 맥코드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직장에서 일하고픈 스스로의 욕망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력들을 신중하게 채용한다면 직원의 97%가 제대로 일할 겁니다. 대부분 회사는 나머지 3%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 방침을 규정하고 시행하면서 끊임없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그 대신 넷플릭스는 직원이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혀지면 후한 퇴직금, 통상 4개월 내보냅니다. 최하위 직원의 수준에 맞춘 복잡한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대신 깔끔하게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효과적이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규칙 없음, No Rules Rules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규칙 없음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재 밀도를 올리는 것, 두 번째, 상호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집단 지성을 올려주는 거죠. 노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 없음을 시행해야 된다. 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짜 노동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직원들을 관리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점검과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 이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는 회사에 확인을 위한 확인을 하면서 엄청 시간을 잡아먹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점검이란 우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나 실수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주로 그냥 내가 분석한 것을 동료 하나가 점검해주는 식이었죠. 지금은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공식 감사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하죠. 모 연구 결과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자신 전체 업무의 3분의 1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책의 후반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노동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작업 과정에 참여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비본질적 노동에 참여할 때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 참, 이 부분이 이제 통찰력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 본질상 노동 자체를 통해서 실존적 만족감을 얻는 거라면 노동 자체가 의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발달 심리학에 나오는 성인기에서 공헌감을 느끼지 못하면 수치심으로 오고 자퇴행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성인기에서 공헌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감을 위해서, 자기 발달감을 위해서. 그걸 이제 냉소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우리 직원들, 직원 동료들이 이 일에 있어서 실존적 가치를 느끼고 공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1번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 있음에 대한 의미를 발견시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보상적 성격의 의미가 아니라요, 공헌감이에요. 공헌감. 이게 이제 인간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짜 노동을 제거하는 방법: 1번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게 해주기, 2번 의미 있는 일을 하기, 3번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
4번 불완전함을 감수하자.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천하고 피드백받고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5번 선 믿음 후 신뢰예요. 우리 직원 동료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개선해 가도록 하자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한 말하기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많다, 뭐 바쁘다 이런 거를 숭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타인에 대한 모방을 경계하자. 경쟁 회사가 하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말자. 우리 핵심 사업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 담고 있어요. 8번 시간을 계량화하지 말자. 지나치게 시간을 서로 따지려고 하지 말자. 9번 자기 개발의 다른 방식입니다. 집에 못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소설이나 교양곡이나 카페나 음악 듣기나 이런 다양한 활동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진짜 일에 헌신하자.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일해보자. 이런 주장을 담고 있어요. 진짜 노동에서 가짜 노동으로 이동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첫 번째, 시간 단위의 보상에서 성과 주시명 협력, 보상에서 협력으로, 시간에서 성과로 회사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좀 이동시켜 보라는 것.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거래적 관계죠. 거래적 관계. 변혁적 리더십이죠. 거래하면 관리해야 합니다. 준 만큼 했느냐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변혁적인 목표를 공유하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가 뭡니까? 관리는 통제, 명령, 평가, 보상 시스템이에요. 리더십은 뭡니까? 서포트와 지원 시스템이죠.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